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오름을 나 센서 스튜입니다. 현재 중동은 급격한 정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낙타나여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2025년 5월 4일 오전 9시 22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위치한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들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공항 3터미널에서 불과 75m 떨어진 곳에 직격했습니다. 활주로 인근도로 부근에서 떨어졌는데요. 이 공격으로 인해 25m 깊이의 거대한 크레이터가 생겼고 벤구리온 국제공항에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벤구리온 국제공항 내에서는 사이렌이 크게 울렸고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티 반군이 발사한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하여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50대 남성은 잔해에 맞아 팔다리에 외상을 입었고요. 38세 여성은 대피 중에 넘어져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이번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대한 공격으로 공항은 완전히 마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운영이 중단되었고요. 주변 도로와 열차 운행도 멈췄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텔아비브행 비행을 줄줄이 취소하였는데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후티 반군이 발사한 이 미사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견고한 방공망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되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에로우3와 미국의 사드까지도 모두 뚫어내서 이스라엘에 피해를 준 것입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이 이번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요격하려고 시도했지만 기술적 결함 탓에 실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이번이 처음인 것은 아니지만요. 미사일이 공항 내부를 직접 공격하여 타격까지 입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티 반군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스라엘에 대해 과감한 공격을 했을까요? 후티 반군은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입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후티 반군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4년인데요. 반군치고는 예멘 통일 이전에 북예멘 전체 영토에 필적하는 영토를 통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미 반군을 넘어서 예멘의 실질 집권 세력이 된 상황입니다. 무장단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군사력 수준이 무장단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정규군 수준이죠. 이번에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공격한 무기도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라고 후티 반군이 주장하였는데요. 어느 반군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다녀요. 이 후티 반군은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선전포고하고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유명한 게 홍해 부근에서 선박대를 공격하고 피랍까지 시도하다 보니까 꽤 유명해진 무장단체였습니다. 이게 어찌나 심했는지 후티 반군이 계속 민간 상선에 대해 공격하다 보니까 2023년 12월 15일쯤에는 홍해 해역 이용을 임시 중단할 정도로 피해가 막 심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피해가 너무 커서 미역연합해군이 와서 후티 반군을 공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후티 반군의 경우에는 이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입니다. 후티 반군이 지원을 받거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대함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대부분 이란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란은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부인을 했지만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유엔에서 합동조사를 했을 때도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시설을 후티 반군이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순항 미사일이 이란산이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으니까요. 아마 이번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대한 공격도 이란이 사주한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후티 반군의 배후로 짐작되는 이란에도 보복하겠다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후티 반군의 추가 공격이 있으면 후티 반군의 무기와 자금을 제공한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고 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옳다. 후티 반군의 공격은 이란에서 비롯됐다며 주요 공항에 대한 후티 공격에 맞서고 테러의 주범인 이란에도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항할 것이라고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누구든지 우리를 공격하면 정확히 7배로 공격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면서 중동 전쟁이 확전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동 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인데요. 당장 현지 시각으로 5월 5일에 이스라엘 내각은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 공세 확대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추가 소집하면서 본격적인 확전 대비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당장 5월 3일에는 예비군 추가 모집령을 내린 상황이었고요. 이스라엘이 밝히길 지하 및 지상 모든 하마스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부는 5월 2일에 새로운 확전 계획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승인했죠. 물론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방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방문한 이후 실행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떨어진 것입니다. 당장 가자지구 지상작전 확대에 관한 이스라엘 내각 투표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이 미사일이 떨어진 것인데요. 당장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선언한 후티 반군은 지난 3월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임시 휴전이 종료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공습을 퍼붓고 있죠. 그렇게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중동전쟁 확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을 확전하면
갈수록 후티 반군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이스라엘 공항을 타격하며 이른바 공중 봉쇄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란 핵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원래 현지 시각으로 5월 1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 이란 간 4차 이란 핵협상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란이 밝히길 연기의 이유는 미국 정부가 회담에 대해 채택한 모순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누구 말이 맞든 일단 이란 핵협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란 핵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안에 핵협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발언한 상황인데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지원한 후티 반군이 사고까지 쳐버렸으니 중동 정세는 악화일로를 걸 수밖에 없죠. 이번 사건으로 꽤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보자고요. 일단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사드와 에로3, 아이언돔 등 촘촘한 이스라엘 방공 체계가 있었는데 다 뚫렸죠. 거기다가 이번 공격은 고작 미사일 한 개였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린 이유는 한 번에 수백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서 뚫린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작 한 기만 있었는데 이게 다 뚫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요격을 안 한 것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에로3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고요. 이후에 미군 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2차 방어를 위해 발사되었지만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에 대해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번 실패가 인적 오류인지 아니면 기술적 결함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격 실패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영향은 미국에도 갈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은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에서 상선을 납포하려 하고 공격하려 하고 있으니까 세계 무역을 위해서라도 해야 하죠.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시설도 파괴하며 각종 요인도 공습으로 사살하고 있는데 후티 반군의 저항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벤구리온 국제공항까지 공격하는 데 성공했죠. 미국은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데에만 쓰인 비용이 3주 만에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 이상의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상선을 공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는 실패했죠. 미국 입장에서도 꽤 씁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한 만큼 이스라엘은 분명 이것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물론 예멘과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는 붙어있지 않아서 아마 미사일로 똑같이 공습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후티 반군의 배후인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세계가 크게 요동칠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후티 반군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후티 반군이 간혹 한국 상선을 납포하기도 하고 한국의 중동에다 지은 시설을 후티 반군이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서 경계는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동 정세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영향도 꽤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전쟁 좀 안 나고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확전을 선언하는 상황이고요. 예비군까지 대규모로 추가 동원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은 지지부진하고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때려버렸습니다. 현재 중동 정세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